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이번 시간에는 시기능 이상 사례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한시라고 하게 되면 초반에 호럽터원, 융합, 판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좀 기본적이면서 조금 단어도 어렵고 조금 약간 지겨울 수 있는 이론으로 시작을 하고요. 거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위와 융합력에 대한 검사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그 검사들을 쭉 하고 났을 때 결과들을 쭉 나열해 놓을 거잖아요. 조절 검사, 융합력 검사, 그러니까 조절 기능, 융합 기능 검사들을 쭉 해서 검사들을 쭉 적어 놓고 나면 이제 그거들을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병원에 갔어도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했는데 결과를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검사를 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결과 분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과 분석을 어떻게 잘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오픈톡방 공부방에 질문이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공부방에서 설명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유형의 문제라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하나 찍어보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이런 화면에 보이는 이런 차트 검사 결과가 있고요. 자, 여기 위에는 이제 문진에 대한 결과, 문진 결과고요. 자, 원거리 데이터, 근거리 데이터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거리는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봐도 돼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열세 초등학교 학생이고 독서하고 나면 피로하기 시작한데 이거는 숙제를 많이 내주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렇다. 눈검사 받아본 적이 없다. 결국 숙제 많이 내서 하기 싫어서 숙제를 많이 내줘서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눈이 피로하고 흐려 보이고 불편하다. 안정 피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근거리 사위량이 8프리즘 베이스 아웃이니까 4사위가 있는 거죠. 4사위가 8프리즘이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눈이 모이는 건 쉬운데 벌어지는 건 안 되죠. 벌어지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조절에 대한 조절 프로라는 반응은 잘 하지만 조절 자극에 대한 반응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고 양한 조절 효율성 문제에서 복시가 나타난단 말은 단하는 되지만 양화해서 안 된다. 단하는 되지만 양화해서 안 된단 말은 융합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고 결과를 내라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처럼 문제를 풀어라 풀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자, 프리즘 처방량을 두 가지로 구해볼 텐데요. 셔드 기준으로도 풀 수 있겠네요. 셔드 기준으로 풀면 3분의 2 곱하기 8 빼기 4사위니까 벌어진 힘이니까 얘죠. 4. 그러면 3분의 16 빼기 4니까 3분의 12가 나와서 약분하면 4프리즘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해야 된다. 그리고 퍼시발 기준으로 풀게 되면 3분의 라지가 14 빼기 2 곱하기 스몰 4 그러면 3분의 14 빼기 8이니까 3분의 6이 나와요. 약분하면 2프리즘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 자, 얘는 쉐어드로 하든 퍼시벌로 하든 어쨌든 사이 프림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푸는 것들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뭘로 풀으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AC 대입비는 여기에 지금 뭐가 없죠? PD가 없어요. 그러면 계산 AC 대입비는 못 풉니다. 계산 AC 대입비는 못 구합니다. PD 값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거리값이 없어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계산 AC 대비는 못 갑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거는 경사 AC 대비밖에 없죠. 즉, 그레디언트법밖에 없습니다. 엔트법. 자, 여기 구해져 있죠. 원래 8프리즘이었는데 8프리즘 베이스 아웃이었는데 마이너스 1디옵터 썼더니 16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됐어요. 마이너스 쓰면 폭주 유도되죠. 그러니까 조절이 일어나면서 폭주가 유도되니까 눈이 더 보이는 거예요. 변한 양은 8입니다. 그러면 AC 대비 얼마죠? 8 프리즘 퍼 1디옵터 이렇게 쓰는 거죠. 1디옵터 작업했더니 8 프리즘만큼 변화가 생기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면 가입도 구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국시용은 이때 구한 만약에 셔드 기준으로 구하라 그랬으면 셔드 기준으로 구한 프리즘 가지고 계산 AC 대 AB분의 프리즘을 구하면 구면 가입도가 나와요. S값 헤드. 자, 그러면 AC 대비가 아까 8이었죠. 그 다음에 프리즘 4 프리즘 4, 4위니까 플러스 4 갖고 나면 플러스 0.5디옵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마 국시용일 거고요. 근데 억지로 문제를 만든다면 이 셔드에 의한 구한 방법은 여력을 공식에 넣다 보니까 여력을 적용하고 남은 양만 프리즘 처방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프리즘 양은 사위량은 남아있다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원래 문제, 단톡방에 있는 문제 보시면 4위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 이 8프리즘을 제로 프리즘으로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니까 그때는 이 P 자리에 8프리즘 넣으면 되죠. 8프리즘을 하고 싶은데 AC 대비가 8이에요. 그럼 얼마죠? 플러스 1.00 디옵터를 처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원래 단톡방에 올라온 문제에서 구명가입도는 답이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단어 읽기 싸움이잖아요. 개념 차이인데 아마도 국시에서는 이 쉐어드 또는 퍼시벌 공식을 쓰는 거를 우선시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위의 방법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좁은 공간에서 막 풀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단톡방에도 풀이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결과지를 주고 해당하는 지정하는 문제를 풀어보시오 이거고요. 이거는 아마 국시영은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푸는 거고, 자, 얘를 사례를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사례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원거리는 정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아닙니다. 계산은 문제 없어요. 원거리에서 8프리즘 4사이에요. 베이스 아웃이니까 8프리즘 4사위죠. 8프리즘 4사이가 나타났다. 자, 그 다음에 자, 베이스 인 버전스 값이 매우 낮아요. 문제 있는 것 같은 걸 쭉 적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PRA가 낮아요. 그 다음에 양한 조절용 있어. 마이너스 실패입니다. 복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조절 레그. 조절 레그 양이 보통 플러스 0.25에서 0.75 정도가 정상 범위인데 플러스 150으로 높다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자, 내사위로 나왔단 말은 근거리에서 눈이 더 많이 모였다니까 폭주 과다 예측할 수 있고요.
눈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도 폭주가다. 계산력 저하, 근거리 계산력 저하. PRA가 낮은 거는 우리가 직접적인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PRA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직접적으로는 조절 부족, 간접으로는 음성 NFC 부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양한 조절 용이성 부족이니까 얘는 폭주, 그냥 융합 용이성 부족. 다음에 높다니까 1.5죠. 높다니까 이거는 조절 부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단한 조절력이 15디옵터가 나온단 말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조절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절력이 15디옵터예요. 그러니까 이 조절 부족의 의미가 뭐냐면 덜 사용한다는 겁니다. 덜 사용.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왜? 폭주가 혼자 미치어가지고 날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폭주랑 조절이라는 녀석이 100이라는 힘을 내야 되는데 원래 50대 50을 하면 되는데 폭주가 갑자기 내가 오늘 나 컨디션 좋아 일을 많이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90을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절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제가 90을 하면 한 10만 해도 어쨌든 결과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조절이 부족하다는 말이 조절력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절력 자체는 정상인데 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임상적 풀이에서는 조절 지연일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을 쓰긴 쓰지만 여기서는 폭주 아니면 이거 조절 과다 아니면 부족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덜 사용하는 거를 조절 부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이 다 폭주 과다를 나타내고 있죠.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나 폭주 과다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죠? 폭주 과다라고 판정하는 게 맞죠. 폭주 과다로 판정하고 AC 대 AB가 높기 때문에 8이라서 높기 때문에 얘한테는 플러스 가입도 처방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AC 대비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 가입도 처방이 좋고 만약에 AC 대비가 낮았다라고 하게 되면 프리즘 처방으로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병행을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자, 이번에는 자, 커버 테스트에서 원금 모드 EXO니까 외사위죠. 4시 없다고 했으니까 외사위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폭주 근점이 20cm래요. 원래 5에서 8 또는 5에서 9가 정상인데 20cm 너무 멀어요. 이거 보고 옆에다가 쓰면 되죠. 폭주 부족 예측이니까 써놓고 우세한 이렇고 시력은 적당히 잘 나오고요. 별로 안 높고 원거리 수평 사이 문제 없습니다. 2프림 정도면 정상범위라고 써도 무난한 거였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고요. 폭주가 잘 안 되긴 하죠. 폭주력 저하. 아무리 그래도 5프리즘은 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이랑 폭주한 능력도 똑같단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원거리에서는 눈이 모이는 힘이 더 크다. 허용 오차만 생각해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똑같다는 말은 폭주력이 낮아져 있다는 거고. 자,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요. 근거리에서 13프리즘 외사위예요. 13프리즘 외사위. 자, 그러면 뭐죠? 폭주가 부족하다. AC 대비는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고요. 이것들은 조절 레그 값은 우선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 수치들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를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우선. 자, 다음에 근거리에서 외사위 잘 안 모여요. 벌어지는 건 되겠지만 그래서 폭주율을 보면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베이스 아웃 버전스가 너무 낮아요. 버전스 저하. 상대적으로 음성은 잘 되죠. 최대 조절력이 낮아요. 나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절력이 이게 낮은지 높은지는 알 수 없죠. 노안이라고 그랬으면 정상적이지만 노안이 아닌 10대, 20대라고 하면 낮은 거죠. 자, 그다음에 양성 상대 조절력 괜찮고요. 음성 상대 조절력이 조금 낮긴 하죠. 그래서 NRA가 저하되었다. 자, 얘를 가지고 쭉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보면 폭주 부족, 폭주력 저하, 폭주 부족, 베이스한 버전스 저하, 조절력은 NRA 저하니까 조절 가다. 그러니까 얘는 폭주 부족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조로 조절 과다 증상을 보인다 이거죠. 왜? 폭주가 못하니까 조절이라도 일해야 되니까 조절 과다의 증상을 함께 보여준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폭주 부족이죠. 폭주 부족은 처방하기에는 우선 외사위니까 근거리 베이스 아웃 프리즘 처방. 외사위니까 베이스인이겠죠. 베이스인 프리즘 처방. 첫 번째. 첫 번째. 근거리 베이스인 프리즘 처방. 두 번째. AC 대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구명 가입도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능 훈련이죠. 시기능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필요해서 10개월 전까지 썼던 안경에 이 값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 처방이지만 프리즘 처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효과를 볼 건지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기능 훈련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있죠. 이럴 때 할 수 있는 시기능 훈련 대표적인 게 블록 스트링이라고 있죠. 작년에 국가고시에 문제로 나왔던 블록 스트링 실 중에 붓을 끼어 있는 그래서 색깔 구슬을 거리별로 조정시켜 놓고 변화시켜 놓고 폭주 훈련을 또는 계산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고 이런 값들이 문제 있는 값들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폭주 부족, 조절 가다, 폭주 가다, 계산 부족, 계산 가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해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 나온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한 문제 시간 쓰더라도 디테일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더라도 영상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주변에 이런 자료들 또 안경과학 책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례를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양안시 검사 결과들을
쭉 나열해 놓고 사례 분석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때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어, 적극적으로 복쌤TV를 권장해 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시는 복쌤과 함께 최종 시험을 치고 나서까지도 합격하는 그날까지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